안녕하세요. 대전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 김정미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무릎 통증 때문에 오시는 시니어 분들을 아주 많이 만납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 통증이 왜 생기는지 한의학적으로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이 어떤 구조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 하나입니다.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체중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무릎이 단순히 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뼈와 인대와 근육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혈이 부드럽게 흘러야 합니다. 기혈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기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혈은 우리 몸에 영양을 전달하는 흐름입니다. 이 둘이 잘 흐르면 무릎 관절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통증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혈이 부족하거나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이 뻣뻣해지고 굳어집니다.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 통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시니어 분들께서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릎은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혈 흐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릎 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혈이 부족해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기가 약해지면 움직일 힘도 줄어듭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러면 무릎에 부담이 더 많이 갑니다. 혈이 부족하면 관절로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영양이 부족한 관절은 쉽게 손상되고 통증이 생깁니다. 둘째는 음양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우리 몸은 따뜻한 기운인 양과 차가운 기운인 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양기가 약해집니다. 양기가 약해지면 무릎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차가운 무릎은 움직임이 둔해지고 통증이 쉽게 생깁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비 오는 날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는 습담이 쌓여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습담은 몸속에 불필요하게 쌓인 습기와 노폐물입니다. 습담이 쌓이면 무릎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움직일 때마다 끈적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넷째는 간장의 기운이 막혀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근육과 인대를 관장합니다. 간장의 기운이 막히면 근육이 긴장합니다. 긴장한 근육은 무릎 주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집니다. 다섯째는 신장의 기운이 약해져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뼈와 관절을 관장합니다. 신장의 기운이 약하면 뼈가 약해집니다. 관절을 지지하는 힘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무릎이 쉽게 손상되고 통증이 생깁니다. 이 5가지 원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혈이 부족하면 음양의 균형도 깨집니다. 습담이 쌓이면 간장의 기운도 막힙니다. 신장이 약하면 기혈도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을 치료할 때는 한 가지만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몸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제 무릎 통증이 나타날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밤사이 기혈의 흐름이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기혈도 천천히 흐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혈이 다시 빠르게 흐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무릎이 뻣뻣하고 움직임이 불편합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걷고 난 뒤에도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것은 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기가 부족하면 오래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무릎을 지지하는 근육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러면 무릎에 부담이 더 많이 가서 통증이 생깁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양기가 약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추운 날씨는 몸의 양기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양기가 약하면 무릎이 차가워집니다.
차가운 무릎은 기혈의 흐름이 더 막힙니다.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하고 소리가 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관절 사이에 윤활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혈의 부족으로 봅니다. 혈이 부족하면 관절에 영양과 윤활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절이 딱딱하게 움직이고 소리가 납니다. 무릎 주변이 쉽게 붓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혈의 흐름이 둔해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혈이 잘 흐르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입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무릎 주변이 붓고 무거워집니다. 전반적으로 기혈순환이 떨어지면 체온도 낮아집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관절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움직임이 둔해지고 통증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의 영향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간장의 기운이 막힙니다. 간장의 기운이 막히면 근육이 긴장합니다. 긴장한 근육은 무릎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우울한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기혈 흐름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을 관리할 때는 감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제 무릎 통증의 원인을 개선하는 한의학적 원리를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니어 분들께서 꼭 실천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운을 보강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기가 부족하면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기를 보강하려면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주무셔야 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기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충분한 수면도 기를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기를 회복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혈을 보충하여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는 원리입니다. 혈이 부족하면 관절이 건조해지고 약해집니다. 혈을 보충하려면 좋은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검은 콩이나 검은 깨는 혈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대추나 구기자도 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나 당근 같은 채소도 혈을 만드는 데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 드시면 혈이 서서히 보충됩니다. 셋째는 양기를 보강해 무릎의 따뜻함을 유지하는 생활법입니다. 양기가 약하면 무릎이 차갑습니다. 양기를 보강하려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몸속 양기를 깨워줍니다. 찬물이나 찬 음료는 양기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무릎에 보온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릎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넷째는 몸을 지나치게 차갑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무릎의 양기를 빼앗아갑니다. 실내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마시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밤에 주무실 때도 무릎이 이불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째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 비장은 소화를 담당합니다. 비장이 약하면 음식에서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기혈도 부족해집니다. 기혈이 부족하면 무릎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비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죽이나 미음은 비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비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도 비장을 돕는 방법입니다. 여섯째는 습담을 줄여 몸을 가볍게 하는 방법입니다. 습담이 쌓이면 무릎이 무겁고 통증이 생깁니다. 습담을 줄이려면 짜고 단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짜고 단 음식은 몸속에 습기를 만듭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도 습담을 만듭니다. 대신 담백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율무차나 보리차는 습담을 빼주는 차입니다. 이런 차를 자주 마시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일곱째는 간장의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간장의 기운이 막히면 근육이 긴장하고 통증이 생깁니다.
간장의 기운을 풀어주려면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화를 참지 마시고 적절히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한 감정도 혼자 담아두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도 간장의 기운을 풀어줍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다 보면 막힌 기운이 풀립니다. 여덟째는 신장의 기운을 보강해 뼈와 인대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신장의 기운이 약하면 뼈가 약해지고 무릎이 쉽게 손상됩니다.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려면 검은색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이나 흑미나 검은 깨는 신장을 보강합니다. 호두나 밤도 신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또한 과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로는 신장의 기운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충분히 쉬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아홉째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피해야 하는 음식의 원리입니다. 따뜻한 성질의 음식은 양기를 보강합니다. 생강차나 대추차는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쑥이나 계피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적절히 드시면 무릎도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찬 성질의 음식은 양기를 약하게 만듭니다. 수박이나 참외 같은 찬 과일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회나 냉면도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열째는 혈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 스트레칭과 걷기입니다. 혈의 흐름이 좋아지면 무릎에 영양이 잘 전달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십시오. 무릎을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무릎 주변의 혈을 부드럽게 흐르게 합니다. 걷기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빠르게 걷지 마시고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다가 무릎이 아프면 바로 쉬셔야 합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걷기는 평지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는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걷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몸이 적응하면 자연스럽게 더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무릎 통증을 줄이는 하루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에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 누운 채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10번 정도 하십시오. 발목도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밤사이 느려진 기혈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7시에는 따뜻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시십시오. 따뜻한 물은 몸속 양기를 깨워줍니다. 아침 식사는 따뜻한 죽이나 미음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 음식은 피하시고 따뜻한 음식으로 드십시오. 8시에는 가벼운 산책을 나가십시오.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천천히 걸으십시오. 햇볕을 쐬며 걷는 것이 양기를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2시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는 30분 정도 쉬십시오. 바로 눕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 편안히 쉬십시오. 그런 다음 1시쯤 다시 가벼운 산책을 나가십시오. 점심 식사 후 걷기는 소화도 돕고 기혈순환도 돕습니다. 2시에는 집에서 가벼운 무릎 강화 운동을 하십시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십시오.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시면서 천천히 하십시오. 아프면 바로 멈추시고 쉬십시오. 3시쯤에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드십시오. 생강차나 대추차가 좋습니다. 차를 마시며 편안히 앉아 쉬십시오. 6시 저녁 식사는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하십시오.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는 천천히 걸으며 소화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9시쯤에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십시오.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을 담그면 혈의 흐름이 좋아지고 몸이 편안해집니다. 침대에 누워서 심호흡을 천천히 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심호흡을 하면 긴장이 풀리고 기혈이 안정됩니다.
무릎 주변을 손으로 가볍게 주무르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주무르십시오. 이렇게 하면 무릎 주변에 기혈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10시에는 잠자리에 드십시오. 충분한 수면은 기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주일 루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몸을 풀어주십시오. 화요일에는 조금 더 걷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수요일에는 스트레칭에 집중하는 날로 정하십시오. 목요일에는 따뜻한 차를 여러 번 마시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금요일에는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날로 정하십시오. 토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천천히 산책을 나가십시오. 일요일에는 충분히 쉬고 다음 주를 준비하십시오. 이런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무릎 통증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2달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릎이 따뜻해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통증도 점차 줄어듭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가 들면서 흔하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무릎 통증의 원인은 기혈의 부족과 흐름의 막힘입니다. 음양의 균형이 깨지고 장부의 기능이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런 원인들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운을 보강하고 혈을 보충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양기를 보강해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습담을 줄이고 간장과 신장의 기운을 튼튼하게 하십시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도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무릎 통증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무릎이 따뜻해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면 삶의 질이 크게 좋아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편해집니다. 산책을 나가는 것도 즐거워집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도 힘들지 않게 됩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일상의 즐거움을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점심 후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한 달, 2달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를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 몇 달 후에는 활기차게 걸어 들어오십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의학의 지혜와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되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매일 보내시길 바랍니다.